네, 두 번째 요건은 이제 기술적 사상입니다. 자, 자기 창고의 어, 기조. 네, 이제 자연 법칙 이용이 이제 굉장히 분량이 좀 많았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기술적 사상인데요. 일단 우리가 이제 보호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이제 기술적 사상입니다. 그럼 여기서 기술이 뭘까요? 기술이. 자, 보시면 이제 여기 기술입니다. 기술. 자, 기술.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뭐 장치가 있다. 장치를 이거를 작동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만약에 이걸 만들었다 그러면 이거의 매뉴얼을 자세히 적어 놓겠죠. 왜냐면 제 다음 이 뭐 업무 인수인계한 사람이 동일하게 이 장치를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매뉴얼을 남겼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 수치까지 올라가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다 남겼을 겁니다. 그게 바로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술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객관성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이제 발명이 되려면 기술이어야 되는데 꼭 기술까지 여기서 기술이라는 게 뭐냐? 바로 이제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 객관성이라고 하는 거.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매뉴얼을 남겨가지고 제 후임자에게도 이제 그거를 작동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럼 후임자는 그 매뉴얼을 보면서 그냥 작동을 시키면 돼요. 그러면 이제 동일한 결과물이 나오겠죠? 이게 바로 이제 객관성이라는 겁니다. 이런 객관성이 있는 구체적인 수단이 바로 기술이다. 그걸 우리는 발명이라고 해서 보호 대상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객관성이 없는 것은 기술이 될 수 없겠죠? 그럼 어떤 것들이 그러면 기술이 될 수 없는 것인가? 자, 요렇게. 자, 여기 보면 기능이라든가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 이런 것들은 객관성이 없어요. 얘네들은. 객관성이 없습니다.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발명의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기능 기회가 이제 뭐 예를 들자면 만약에 야구 선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미국의 메이저 리그에 갔다가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돌아온 뭐 유현진 선수가 있다고 할게요. 유현진 선수가 미국 처음 갈 때 갈 수 있었던 이제 구질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체인지업이에요. 체인지업을 참 잘 던지는 선수였죠. 그 가치를 높게 봐서 미국은 이제 체인지업이라는 변화구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 나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 유현진 선수는 이제 체인지업을 던지는 투수가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이제 이 커브, 이게 투피치였죠. 직구하고 커브를 던지는 선수였는데 이제 하나 이글스에 이제 입단을 하면서 체인지업을 배웠습니다. 그 당시 이제 좋은 투수들이 이제 아주 전설적인 투수들이 많이 있었죠. 네, 그 구대성 선수라든가 뭐 송진호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로부터 까마득한 선배로부터 배웠어요. 근데 더 잘 던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프로야구 생활을 하다가 이제 선수 생활을 하다가 이제 다시 이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하나 이글스에 이제 돌아왔죠. 자,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은퇴를 하겠죠? 은퇴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뭐 일을 할 수 있겠지만 뭐 이제 예컨대 뭐 필드에 남아서 이제 만약에 코치하고 감독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유현진 선수가 만약에 본인이 배웠던 체인지업을 가르쳐 준다고 할게요. 그러면 그 유현진 선수가 가르쳐 줬다고 해서 그러면 유현진 선수하고 똑같은 체인지업을 던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거는 사람의 재능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야. 예, 그래서 가르쳐줘도 그렇게 못 던지는 선수가 있고 가르쳐줬더니 유현진 선수보다 더 좋은 체인지업을 던지는 사람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성이 없다는 거야. 알려줘도 못하는 경우가 나온다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그 화가가 있는데 그림 그리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이건 뭐 저도 저의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만약에 제가 초등학교로 간다 그러면 제일 싫었던 수업이 뭐였냐면 미술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게 그림 그리는 건 참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그릴 때도 이렇게밖에 못 그려요. 네, 이렇게
졸라매 네, 이런 식으로밖에 못 그립니다. 네. 그래서 저기 어떤 상가 건물에 미술학원이 있으면 그 미술학원에서 아이들이 이제 그려놓은 거 전시하잖아요. 와, 어떻게 그렇게 잘 그릴 수 있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화가가 저한테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어라고 알려줬다고 해서 제가 그릴 수 있을까요? 못 그립니다. 저는 도저히 그렇게 그릴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게 뭐가 없는 거예요? 객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능이라든가 기회 같은 경우는 우린 발명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특허법으로 보호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건 있죠. 기예 부분 같은 경우는 이 기예 이제 그 미술 작품 같은 게 나올 거 아닙니까? 네, 스포츠 쪽은 스포츠 정신 때문에 이제 우리 보호하지는 않는데 기예 예술 작품 같은 예술은 작품이 남지 않습니까? 그럼 그 작품은 뭐로 보호되냐면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특허법으로는 보호 안 되지만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구체적인 수단이 완전했을 때만 그러면 우리 발명으로 보호하느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뭐예요? 바로 이제 기술적 사상이라는 겁니다. 기술적 사상. 자, 기술적 사상. 네, 우리가 기술까지 가면 좋겠지만, 기술까지는 아니더라도, 자, 요 기술적 사상, 요 사상은 아이디어를 번역한 거예요. 네, 아이디어 단계에서도 이제 우리는 발명으로서 보호를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기술적 사상, 아이디어라고 해서 무조건 보호하는 건 아니고요. 무조건 보호하는 건 아니고 최소한 일정한 그 밑에 있죠? 구체성이 필요합니다. 구체성. 네. 구체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사상이기 때문에 아직 아이디어 단계이기 때문에 네, 추상적이죠. 기술보다는 추상적이죠. 그렇지만 일정한 범위 내에선 구체성이 있어야 된다. 만약에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았다. 네. 표현이 구체적이지 않게 되면 우리는 발명이 완성이 되지 않았구나라고 해서 미완성 발명으로 취급하고요. 이거는 뭐 조문 번호까지 기억하실 필요는 없는데 29조 1항 본문 위반으로 거절을 합니다. 네, 다른 기재불비로도 거절할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미완성 발명으로 거절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체성이 없을 때 이제 미완성 발명으로 거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면 불성립의 예로서 이제 비발명, 미완성 발명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한번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자기 창고의 이제 창입니다. 네. 교재는 네. 창고에 대한 표현이 창고래요. 네, 창작에 대한 내용이 좀 없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 네, 제가 다음에 할 때는 요거 아마 창작의 내용을 조금 더 그래도 간단히라도 넣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이 이제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네, 양가로 1번, 2번, 3번 한다고 하면서 3번이 좀 빠졌습니다. 네, 창작은 그래서 여기서 잠깐만 이제 언급을 좀 하면 창작은 이런 겁니다. 새로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네, 새로이 만들어낸 것. 자, 그래서 여기서 새롭다와 만들어냈다 두 가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롭기만 한 게 있습니다. 요게 이제 뭐예요? 발견은 만들어낸 건 아니죠. 있었는데 몰랐다가 찾아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발견은 그래서 발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뭐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발견의 영역이지만 산업발전이라는 법목적을 고려해서 발명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천연물에서 이렇게 어떤 성분을 추출한다든가 이런 경우.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얘기까지는 더 자세히 안 하겠고요. 아무튼 발견은 새롭기만 하지 만들어낸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발명이 아니다. 우리 특허법상 보호는 안 된다. 그렇지만 발명을 조금 더 넓게 해석한다. 뭐 요 정도로만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5번이라고 나온 거죠. 자기 창고에 이제 창입니다. 자, 고도한 것입니다. 고도한 것. 네, 여긴 창이었죠? 여긴 기였죠. 그죠? 예, 고도해야 됩니다. 고도. 수준이 높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요 고도한 것은 우리 이제 발명의 정의 이제 서설 부분에 있는 것처럼 우리 실용실안에 이제 실용실안은 뭐라고 하냐면 고안이라고 하거든요. 고안. 네. 근데 고안의 정의 규정이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고안은 자기 창입니다. 고가 없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고안도 뭐냐면 기술적 사상이에요. 같은 기술적 사상이에요. 근데 이제 고안이 발명보다는 기술 수준이 좀 낮잖아요. 그러니까 실용실험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같은 기술적 사상이지만 구분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호하는 법률이 다르니까. 그래서 형식적으로 여기는 고도성을 안 넣고 여기는 고도성을 집어넣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형식적 성립 요건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뭐 이거를 심사하지는 않습니다. 네. 어차피 이제 우리가 특허 요건에서 이제 진보성을 판단하는 부분이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실용신안의 고안과 우리 특허법상의 발명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집어넣었다. 요게 이제 판례면서 이제 심사실무의 태도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해서 어디까지 뭘 봤습니까? 이제 자기 창고까지 이제 성립 요건을 봤고요. 이 요건을 흠결하게 되면 우리는 거절한다까지 이제 우리는 언급하면서 이제 발명의 정의 규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